안녕하세요. 42살 퇴사한 아빠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가장 크게 하실 거예요. 대체 어떠한 제품을 팔아야 될지 걱정을 하시죠. 아니면 구매 대행을 시작해서 매출이 1,000만 원도 안 나오고 몇백만 원에서 멈춰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딱 저네요. 제가 최근에 매출을 3배까지 끌어올렸던 방법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온라인 구매 대행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로는 어떠한 제품을 팔아야 할지 댓글에서도 가장 많은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매 대행을 하면서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대구에서 잘 나가는 서과장 구매 대행 수업을 듣고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구매 대행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제 주변에도 이제 10명 채 안 되는 분들이 주변에 남아 있으세요. 이런 분들하고 스터디를 하면서 최근에 고민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매출이 월 1,000만 원을 넘지를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첫 달 매출은 50만 원 채 안 되었고요. 두 번째는 15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정체를 많이 겪다가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이 돼서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고 현재는 12월 중순이 지난 지금 매출이 1,2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2,000만 원은 넘게 나올 것 같은 기분 좋은 예상을 해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성장을 조금씩 해나오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500만 원 매출을 올릴 때까지 몇 달의 정체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떤 달은 월 200만 원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꾸준하지 못하고 확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출을 3배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상품을 업로드할 때 속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해외 구매 대행에는 몇 가지 업로드 방식이 있어요. 수동 등록과 반자동 등록. 이 중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적합한 업로드 방식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수동 등록과 반자동, 대량 등록, 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량 등록일 경우에는 장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가장 빠르게 상품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은 사업자를 최소 3개에서 4개, 많게는 10개도 넘게 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대량 등록을 하다 보면은 지재권, 가품,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피해를 미리 거르는 게 쉽지 않고요. 고소를 당하고 내용 증명도 받게 돼요. 이러한 부분은 사실 처음 시작하신 셀러분들 같은 경우는 심리적 부담감이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수동 등록 방법이 있는데요. 수동 등록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진짜 오래 걸려요. 그 시간 동안 상품을 등록하는데 이 등록할 상품을 찾기도 너무 쉽지 않고 이 상품이 잘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러한 상품에 시간도 많이 투자해야 된다면 이 방법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요? 초보자가 대량 등록하고 수동 등록 방법은 조금 힘들지 않나라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반자동 업로드 방식으로 제품을 올리고 있어요. 이 방법으로 상품을 소싱해서 상품명을 재가공하고 반자동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로드하는데 하루에 업로드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하다 보면 한두 달 그냥 열심히 하다 보니까요 속도가 올라가서 하루에 업로드 속도를 높이는데 큰 힘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속도를 높이면 한 달에 한 1,000개 이상, 그럼 두 달이면 한 2,000개 정도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상품을 업로드하고 난 뒤에 주문 처리와 CS도 해야 되고 사실 일이 점점 많아집니다. 하지만 매출을 올리려면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상품을 많이 올리니 업로드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그런데 할 일이 또 많아지다 보니까 업로드도 점점 느려지고 개수도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소싱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키워드 분석하고 상품 강도 분석하고 팔릴 만한 제품을 빠르게 소싱하는 것이죠. 이 소싱 방법 영상은 제가 지금 상단에 띄워드릴 테니까 3분만 투자하시면 해당 소싱 방법은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상품 소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많은 상품을 올리는 게 중요한 거죠.
여기서 상품 업로드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제가 추가한 방식이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은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생각하는 것이 나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두 명 더 있으면 그 2배가 될 수 있고 3배가 될 수 있는, 단순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직원을 고용해서 다른 사람의 시간을 레버리지 하게 되었고, 하루에 상품 업로드 속도를 2배로 확 늘려버렸어요. 한 달에 2,000개의 상품을 업로드할 수 있었고, 이 업로드 속도를 올린 것이 매출을 올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했어. 사람들은 왜 구매 대행으로 물건을 사는지, 요즘은 로켓 배송으로 그날 주문하면 웬만하면 하루 만에 제품을 다 받는데 2주나 3주나 걸려가지고 배송되는 상품을 왜 사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제가 소싱하면서 재미를 본 상품들이 몇 가지 있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요거 보시면서 소싱의 방향과 감을 잡아 보시면서 이런 제품을 팔면 좋겠구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품은 대형 가구 용품들이에요. 가구는 크기가 크고 비싼 것들 위주로 판매를 하고요. 보통 마진은 한 45% 정도? 제가 왜 대형을 고집하냐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품을 누군가가 사입해서 판다고 생각했을 때 대형 상품들은 이 상품을 보관할 창고가 크게 또는 많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구 제품이기 때문에 나무의 재질 특성상 상품을 보관하는데도 쉽지 않을 거예요. 말 그대로 사입해서 국내에서 판매하기란 쉽지 않죠. 이런 제품들을 분명히 우리 같은 초보 셀러들에게는 좋은 기회의 틈이 있습니다. 고객들은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이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소형 농기계입니다. 농기계, 즉 객단가가 높은 대형 제품들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제품이 너무 커서 어떻게 배송을 하냐라고 여쭤보시거나 배송 중에 파손이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실 텐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이것 또한 마진이 40%가 넘고 중국 제품 중에 가격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대의 농기계를 찾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다리더라도 해외 구매 대행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차량용 모니터입니다. 이 상품은 평균 20-30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는 상품들인데 마진율은 30% 정도 되고요. 꾸준히 나가는 상품이에요. 모니터나 기계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CS나 고장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움과 걱정이 되시는 거, 이것 또한 셀러 분들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의 진입 장벽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해보면 별거 아닙니다. 한 번도 제가 CS 받은 적 없고요. 제품 설명도 모두 중국어로 돼 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곳은 모니터를 직접 차량에 설치하고 매립하는 자동차 전문 용품 샵인 경우도 많고, 그런 샵에서 대량으로 주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들은 최대한 많이 업로드해서 깔아 놓는다면 분명히 매출을 상승시키게 되실 거예요. 정리하자면 크고 무겁고 대량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품의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팁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한 개의 마켓에 상품을 1만 개 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두 개의 마켓에 나눠서 5,000개, 5,000개 나눠서 상품을 업로드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은 상품 5,000개를 판매하고 있을 때 하루에 50명 제 마켓에 유입된다고 한다면 상품을 배로 만들어서 하루에 유입도 2배인 100명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지 않으실까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상품은 2배로 올려도 유입은 60명에서 70명 정도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얻은 힌트는 마켓을 확장하고 상품을 나누어서 판매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도 마켓을 무한대로 확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탄탄한 상품들을 기초로 상품을 세팅해서 하나하나 차례차례 확장해 나간다면 그만큼 매출은 보장되면서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겪어보고 실제로 적용해본 매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초보입니다. 매출을 올리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죠. 너무 많아서 저도 아직 배우고 있고 또 겪어보고 직접 적용해보고 실행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시간을 레버리지하고 크고 무겁고 업체에서 단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수집하고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심플하죠. 한 해 마무리 잘 하셔서 남은 2022년 매출 2배, 3배가 아닌
10배 성장을 하시는데 저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도 제가 직접 해보고 시도해 본 것들을 위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구독만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손가락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맙습니다.